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Unusual Extraction Treatmen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파트로서 Unusual Extr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구치 말고 다른 치아를 발치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병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교정치료의 목적으로 우리가 하악 전치 또는 상악의 전치 또는 상하악 제1대구치를 발치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파트로서 소개 및 그 다음에 하악 전치 발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를 보겠습니다. 약간 입이 돌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악 전치부에 심한 총생, 그 다음에 하악에는 약간의 총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돌출입과 그 다음에 총생을 해결하기 위해 있어서는 우리는 소구치를 뽑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파서블 트리트먼트 플랜은 상하악 제1소구치를 뽑을 건지 아니면은 상하악 제1소구치, 하악은 제2소구치를 뽑을 건지 아니면은 상하악 제2소구치를 뽑을 건지 이거는 돌출입과 그 다음에 상하악 전치의 전방 돌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 보면은 하악의 제1대구치가 이미 이와 같이 신경치료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악에 있어서도 충치가 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악의 제1대구치도 이미 치료를 다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나중에 이 제1대구치는 그냥 임플란트를 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 비발치 치료의 문제점은 전치부의 총생이 심하고 입이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충치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미 돌출입과 총생이 심하기 때문에 아마 어딘가의 치아를 뽑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소구치 발치의 문제점은 제일 큰 게 소구치를 뽑고 나서 그러면은 나머지 충치 치료를 치료한 치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수복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또 발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1소구치 4개를 발치를 하는 경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와 같이 제1대구치를 이미 수복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3대구치는 발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게 돼요. 그런데 교정치료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와 같이 심하게 충치치료가 되어 있는 제1대구치인 경우에는 제1대구치 치아 크기가 크지만은 우리는 이 발치 공간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전치부 총생을 해결할 수가 있고 돌출입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발치 공간을 폐쇄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발치 공간을 폐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연 치어를 이와 같이 있는 경우에 좋은 제1대구치를 발치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또한 장단점이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상악 우측은 제1대구치, 좌측은 제2소구치, 하악은 제1대구치 2개를 발치해서 치료가 끝난 증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치부 총생이 있는 경우들 이와 같이 제1대구치를 발치함으로써 이와 같이 전치부 총생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때 보겠습니다. 어펀트 FH가 치료 전에는 104도였어요. 104도라는 것은 상악 전치가 설축으로 경사도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만약에 제1소구치를 발치하게 되면 이 104도는 더욱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이 상악 전치가 설축으로 경사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소구치를 발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제1대구치가 안 좋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1대구치를 발치해서 이와 같이 발치 공간을 이용을 해서 총생을 해결하고 그러면은 전치부에 비해서 제1대구치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그래서 상악 전치가 이와 같이 설축으로 경사도 되는 것을 최소로 할 수가 있게 돼요. 하악의 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원 투 맨디블라 플래닝 앵글이 100도입니다. 순축으로 경사도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제1대구치를 발치하고 그 공간을 폐쇄함으로써 하악의 전방으로 위치된 하악의 전치가 발치 공간 폐쇄를 통해서 제2치로 위치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치냐 비발치냐 감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악 제3대구치 발치냐 아니면 소구치 발치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unusual extraction이 되겠습니다. 이런 unusual extraction은 크게 보면은 전치부 발치냐 제1대구치 발치냐. 전치부 발치는 하악 전치 발치, 그 다음에 상악의 전치 발치, 그 다음에 제1대구 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파트로서 하악 전치 발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하악 전치를 발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의 경우, 심하게 멀포지션된 하악의 전치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엔테리어 볼튼 레이쇼가 디스크레판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또한 하악 전치에 총생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3 인사이저 케이스, 그 다음에 3급에서 엔테리어 크로스 바이엇이 있는 하악 전치부 약간의 총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우리는 하악 전치를 발치할 수가 있을 것이 됩니다. 이럴 때 하악 전치의 발치는 문제가 되는 치아를 발치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교정 치료가 훨씬 용이하게 될 수가 있고, 또한 치료 후 안정성이 증가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에 심하게 멀포지션된 하악의 전치를 발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악 전치부에 총생이 있습니다. 특히 하악의 42번 부위가 이와 같이 설축으로 위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감별 진단을 보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하악 제1소구치를 발치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40번대 44번을 발치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요 42번을 발치하는 거 나을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총생이 너무 심해서 이와 같이 42번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4번을 발치한 경우 3번이 뒤로 간다 하더라도 요 2번이 이와 같이 제2치로 위치를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치열공상에 위치를 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설측면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하악의 제2치상으로 배열을 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설측으로 위치된 치근이 제2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상악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루트 레비알 무브먼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악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은 하악골 자체는 컴팩트한 본이기 때문에 루트 레비알 무브먼트가 제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간이 없이 이와 같이 총생이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당 부위에 4번을 발치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설축으로 심하게 위치된 측절치를 발치하는 것이 나을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다이어그노스틱 셋업 모델을 만들어 보고서 교합이 대략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상하악 제1소구치나 제2소구치를 발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악 전치를 우리가 특이하게 발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셋업 모델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치료 전 돌출입 모습과 총생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치료 후 그 다음에 양호한 측모 및 그 다음에 구강 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엔테리어 볼튼 레이쇼가 디스크레판시가 심한 경우에 우리는 하악의 전치 하나를 발치할 수가 있을 것이 됩니다. 이 환자 보면은 심하게 잇몸도 안 좋고 하악 전치부에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치료를 했지만은 전치부 오버젯이 양호할 수가 없어요. 이 환자 볼튼 레이쇼를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엔테리어 볼튼 레이쇼를 체크해보면은 하악의 육전치는 38mm, 상악의 육전치는 43.5mm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87.4%가 나오게 돼요.
그럼 하악에서 몇 미리가 과도한지를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되겠죠. 즉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볼튼 레이쇼에서 상악은 43.5입니다. 그럼 상악 부분에 38 플러스 2x를 해서 100을 곱한 게 77.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x는 편측이 됩니다. 편측당 마이너스 2.2가 부족하게 돼요.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악 육전치의 치아 크기는 상악 육전치에 비해서 편측당 2.2mm 크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반대측까지 같이 해보면 4.4mm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4.4mm면은 일반적으로 하악 전치의 크기는 5mm 또는 5.5mm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악 전치를 하나 발치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게 되겠죠. 특히 이와 같이 보철이 되어 있는 치아를 발치를 해서 거기는 임시 치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발치 공간을 폐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급의 견치관계 및 적절한 오버바이트 오버젯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에는 하악 전치 발치는 심하게 하악 전치부에 총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는 하악 전치 하나를 발치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때도 물론 엔테리어 볼튼 레이쇼가 잘 맞지 않은 증례가 될 것입니다. 이 환자 보시면은 약간 돌출된 양상을 보이지만은 측모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상악의 전방부에서는 약간의 총생을 가지고 있고 하악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측절치가 안으로 들어간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항상 저자는 정주항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오버바이트 오버젯 보고 그 다음에 견치관계를 봅니다. 지금 좌우측의 견치관계가 1급의 상태를 가지게 돼요. 이 교합을 교정치료를 하고 나서는 이 1급의 상태는 유지가 돼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하악 전치부 총생이 있는 치아는 어떻게 배열이 될까요? 하악의 전치가 더욱더 순축으로 위치돼야지 치료가 끝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에 견치관계가 1급이 아니면은 견치관계를 먼저 1급으로 맞춰놓고 우리가 전치부 오버바이트 오버젯을 같이 봐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 환자의 경우에 견치관계가 이미 1급이기 때문에 하악 전치 하나를 발치하는 것이 좋게 될 것이에요. 이 환자 비발치인 경우에는 문제점이 돌출입이고 그 다음에 투 사이즈 디스크레판시가 문제가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소고치를 뽑았을 때 문제점은 컨비네이션 팩터가 크니까 바이트가 깊어질 거고 소고치를 발치한다 하더라도 전치부의 엔테리어 볼튼 레이쇼의 디스크레판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견치 관계가 1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환자의 경우에는 하악 전치 하나를 뽑을 수도 있겠죠. 하악 전치 하나를 뽑았을 때 문제점은 정중앙이 상악의 정중앙과 하악의 정중앙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됩니다. 상악의 정중앙은 페이셜 미드라인과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악의 정중앙은 측방 교합이 양호하다고 하면은 상악의 정중앙과 틀려도 상관이 없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가 끝났습니다. 전치 관계는 1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하악의 전치 하나를 뽑아서 전치부 총생을 해결을 한 증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상악의 정중앙은 하악의 중절치의 정중앙에 위치해야 되겠죠. 즉 정중앙이 하악 전치의 정중앙과는 맞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증례는 3 인사이저 케이스인 경우에 우리는 하악 전치 하나를 뽑을 수가 있게 됩니다. 3 인사이저 케이스인 경우에 이 환자인 경우에 보면은 상악의 전방부에 총생이 심하고 하악 전치부에도 총생이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 인사이저 케이스의 증례의 possible treatment plan은 3개의 소구치를 발치하는 것이 됩니다. 즉 상악은 제일 소구치 발치하고 하악은 총생이 있는 34번 소구치를 발치할 수도 하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하악 전치부에 이와 같이 총생이 있는 경우에는 하악에 총생이 되어 있는 측절치를 발치할 수가 있겠죠. 즉 하악 전치 하나를 발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하의 총생 해결하고 하학 전치부 총생을 해결하고 조합이 맞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치료 전후 파노라마 사진을 보게 되면은 파노라마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때 하학 전치 하나를 뽑을 때 어떤 치아를 뽑을 것인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만 되겠죠. 첫 번째 경우는 제일 안 좋은 치아를 뽑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이 환자인 경우에는 41번, 42번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치아 여기가 이와 같이 융합된 치아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발치를 한다고 하면 다른 치아를 발치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융합된 치아를 발치하는 것이 좋게 될 것이에요. 이 환자 보겠습니다. 이 환자인 경우에 41번을 뽑는 게 나을지 42번을 뽑는 게 나을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무엇을 보고 고민해야 될까요? 이 환자인 경우에 41번은 치은 퇴축이 심합니다. 그리고 42번을 발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인접치아와 치근의 평행을 맞추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41번 치아를 발치하는 것이 좋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은 치은의 퇴축, 그 다음에 인접치아와 치근을 평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발치를 하시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학 전치 발치를 결정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만 될 것이에요. 리프록시메이션 할 건지, 아니면 하학 전치를 발치할 건지, 그 다음에 상하의 측절치를 수복을 할 건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코키치는 2000년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하학의 투 사이즈가 이와 같이 1.6mm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때 첫 번째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인터프록시말 리덕션, 즉 리프록시메이션, 스트리핑이 되겠죠. 인접치아 사이를 삭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떨 때 주로 해야 될까요? 트라이앵귤라 크라운 쉐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프록시말 에나멜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 즉 치아의 모양이 중요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인터프록시말 리덕션을 하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엔테리어 볼튼 레이셔가 2mm 이상으로 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학 전치 하나를 발치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때는 다음과 같은 셋업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는 상하의 측절치가 페그 레터랄리스처럼 작은 치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학의 전치를 하나 발치한다 하더라도 비심미적인 모습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작은 상하의 측절치를 크게 수복하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하학 전치를 발치했을 때 문제점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의 그 다음에 하학의 정주황이 아무래도 맞지 않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인 경우에는 블랙 트라이앵글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블랙 트라이앵글은 이와 같이 특히 2급인 경우에 총생이 있는 경우에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겨요. 이런 블랙 트라이앵글은 해결하는 것은 인접치아 사이를 또한 삭제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인접치아 사이를 삭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버젯 관계가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2급인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고 반면에 3급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치부 오버젯 오버바이스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은 치료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3급인 경우에 있어서는 양호한 치료가 될 수가 있게 되겠죠. 또 하나의 경우에 하학 전치 하나를 발치하게 되면 견치부의 바칼 오버젯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는 측방으로 이동할 때 견치 유도 교합을 얻기가 수월하지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볼튼 레이셔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하학 전치 하나를 발치할 수 있지만은 전치부 총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학 전치 발치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발치 옵션을 정할 때 이와 같이 소구치 발치 외가 먼저 우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특이하게 우리는 발치를 할 수가 있죠. 하악 전치 하나 발치, 그 다음에 상하계 전치 발치, 제1대구치를 발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치아가 있는 경우에 발치를 하든지 아니면 교정치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발치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발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자는 하악전치 발치를 다음과 같이 5가지 경우에 주로 하게 됩니다. 심하게 멀포지션된 측절치, 그 다음에 엔테리어 볼튼 레이셔가 부조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심한 하악 전치부의 총색, 그 다음에 3 인사이저 케이스에서 하악 전치를 하나 발치해서 2 인사이저로 만들어주는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급 부정교합이면서 하악 전치부의 총색을 가지고 있는 증례에 하악 전치를 발치하면은 여러분들이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